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테슬라가 어, 프리마켓부터 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그 CPI가 발표됐던 시간인데요. 어, 어쨌든 이제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 오랜만에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그 상원 청문회 나왔던 파월 의장이 물가 이야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전날 상원 청문회 나와서 그 금리 인하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예,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좀 그렇다. 어, 그런데 CPI가 이제 그런 앞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CPI의 상승이 나와서 원래는 그러니까 CPI가 상승이 나와서 놀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이게 빨간 거가 이제 예상치보다 높은 거거든요. 예. 역시 사람들이 다 예상을 좀 했죠. 미국이 다시 물가가 좀 약간 다시 또 고개를 들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모든 차트는 동일한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릴 수만은 없고 이 중간에 예,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반등이 있다가 내리던가. 근데 일직선으로 내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물가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고 어, 이게 먼슬리로 예, 0.2에서 0.4로 오른 게 이게 조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근원하고 예, 자 모든 거 합친 거하고 자 두 개가 다 같이 올랐어요. 예. 자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이제 정체기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CPI가 저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안 떨어졌단 말이죠. 반대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다른 종목들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애플은 로봇 관련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고, 자, 메타도 이렇게 잘 올랐고요. 이게 지금 CPI 발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회복을 해버렸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스토리냐면, 이 재료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신선도가 중요하다. 먼저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전날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원에 나와서 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격파가 덜하다. 예. 그 효능을 좀 이제 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악재죠. 이 우려는 전날 이 주가 하락으로 반영이 됐다. 예. 추가로 반영될 건 없다. 시장의 판단과 반응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로 계속 떨어져도 추가로 악재 나와도 거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재로 놀라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같은 악재에 대해서는 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됩니다. 추가로 하라고 하려면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된다. 지금 지수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아주 살얼음판을 우리가 걷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찍고 반등, 찍고 반등, 찍고 반등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해갈 수 있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가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이건 뭐냐면 주식은 이제 이게 이어 달리기거든요. 그 폭탄 돌리기예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수익 내고 팔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받고 또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또 수익 내서 팔면 또 누가 받고, 예. 또 여기서 또 수익 난 사람들이 팔고, 이 중간에 하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예, 어느 순간 가면은 지금 이거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지금 120선 정도를 걸쳐서 가고 있는 이 추세가 언젠가는, 예, 이 과거처럼 이 120선을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이, 예, 근미래에 올 것이다. 예, 아마 올해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파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만큼 이렇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긴 끌고 가되,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뭐 돌파 시에 매수를 했다. 그럼 이제 추세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가죠. 가다가 보면은 생각보다 잘 가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이제 뭐 많이 올랐다고 그만 올라야 된다, 그런 거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겠죠. 예, 이렇게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맨 꼭지를 산 사람들이 이제 꼭지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2002년 정도부터 이제 주식 매매를 했는데, 그때부터 한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한 2006년까지 주식시장이 정말 완전히 골디락스였어요. 예, 장기 상승 급등세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 이제 수익 매매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의시되면서, 예, 저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기 투자가 답이야. 근데 이 장기 투자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장기 투자야, 예,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친구들, 예, 아는 사람들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살아남은 사람은, 예, 1%밖에 없어요. 그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때 그 계기로 그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렇게 불신한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주식시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포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극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저는 요 주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시기에 이때 IT 버블을 겪어봤거든요. 그때 뭐 동신 S&T, 뭐 하여튼 그 당시 주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상한가 20개 정도 연속은 그냥 그냥 흔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버블이 있을 때는 탐욕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터진다, 예, 그러면 그렇게 장기 투자를 장담했던 사람들, 예,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야 하면서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예,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뭘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장기 투자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예. 특히나 고점에 매수한 상태에서 급락이 나타날 시에는
어떤 일이 터졌을 경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인가 그 개인 투자로 성공하신 분의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 뭐 바디 프로필 막 그런 거까지 이제 찍어서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도 이 그 코로나 때 그 손실을 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때 이거는 정말 그 또 10년 만에 오는 기회구나.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놀랍잖아요. 그렇게 주식을 잘 하시는 오래 하시고 연세도 있고 이렇게 경력도 오래 되신 분이 이 하락에 굉장한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김작가 TV인가 거기에 그 나오셨던 분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사람들, 일반적인 그 주식 초보이신 분이 어떤 공포가 터지고 하락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돼요. 그러니까 자신감보다는 내 그 어떤 매매 전략 자체를 봐야 돼요.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수를 여기서 해서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전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저 지금 상황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라.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매매를 하고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나 이제 언론이나 보면은 이런 데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그 경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무시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롱의 대상도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런 차트라는 것이 이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간 상승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정말 기적이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자, 나스닥은 지금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혼자 이제 먼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긴 한데 그게 무슨 일일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2019년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차트가 거의 이 2010년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빠졌다가 살아나고 빠졌다 살아나고 거기서 이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치켜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진짜 상승이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2019년 11월 정도에 정말 보수적인 제 후배가 있었는데 아니 그 후배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절대 주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마저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구나. 이때부터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미래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항상 상승을 많이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시세도 본 적이 있어요. 예. 야, 이렇게도 상승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은 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은 또 무조건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져도 거기에서 퇴출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터져도 조금 이제 그 타격을 받긴 하지만 자, 지금 뭐 이제 가장 그 관심사는 테슬라가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 이때처럼 어디서 이제 찍고 반등을 할 것인가, 예, 어디서 찍고 반등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지금은 이 일봉상 모습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내려왔고 좀 주봉상 모습을 봤을 때는 밑에 약간의 좀 여유가 더 있어요. 예, 좀 약간 이게 약간 어중간한데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올 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하는 척 하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때처럼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려 꽂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한 250 정도까지 이렇게. 여기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250을 뚫고 200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요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 근데 이 뒤쪽에서 추세의 뒤쪽에서 반등을 줄 때 이런 시세가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이 반등 시세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말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반등 들어갔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쪽 햇볕이 비치지 않는 이 뒤쪽 편에서의 매매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많은 어떤 유튜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여기서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저평가 지역에서 추세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는 지역하고 여기는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 이런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팔면 괜찮은데 나중에 여기서 다 털려버립니다. 정말 잘 매수해서 큰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이렇게 끌려오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고 이걸 또 견뎠는데 여기서 또 안 팔죠. 여기서 손절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서 손절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어떤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 편에서 매수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진정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여기서 사서 이렇게 파는 거죠. 네. 아니면 더 가서 이렇게 파는 거. 그러니까 이 주가 출렁임에 정말 초연할 수 있을까? 거의 성인의 경지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매수해놓고 감옥 간다. 그리고 7년 후에 나와봤더니 부자가 돼 있더라. 뭐 그렇게 한다던가.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진 아니, 그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런 보완책 없이 그냥 나는 해낼 거야. 이렇게 간다면 그냥 나는 성인군자가 될 거야. 내가 부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무슨 비관주의를 하거나 뭐 조롱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자.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완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위험성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ETF들이 있잖아요. 이 양이 너무 많아요. ETF들이. 근데 ETF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상장 폐지 조건이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중간에 그 유동성 공급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거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장 폐지되고 지금도 뭐 매달 뭐 ETF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장 폐지되는 ETF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PPI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어제 CPI에 대한 충격은 이제 잘 소화를 했거든요. 그럼 PPI까지 올라간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항상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뭐랄까 이율 배반적입니다. 자, 어제 CPI 올랐고 오늘 이제 만약에 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PPI가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와, 물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또 괜찮구나. 그러면서 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율 배반적이다. 조심해야 되고요. 트럼프 CPI 발표 직전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지금 패드워치 보니까 추가 금리 인하가 6월이었는데 7월로 저번에 얼마 전에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9월까지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몇 번만 밀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아, 이건 정말 정말 작년 11월 정도에 생각하면 아, 내년엔 금리 인하의 해구나. 근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올해 이제 좀 유동적일 것 같은데 역시나 저의 예상은 올해 물가는 심상치 않을 것이다. 예.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올해 물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그 물가 하락이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8,000원 하던 순대국밥을 10,000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뭐 원가가 막 올라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 손님이 한 20%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가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8,000원으로 내릴 수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할지 이거 다시 8,000원으로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면 그 이제 마진 때문에 그거든요. 마진.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한다.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이제 올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물가가 좀 내려주려면 석유 가격이 획기적으로 내려야 됩니다. 지금 경유 같은 경우가 1,550원인데 이게 한 2년 전에 1,250원이었어요. 이게 한 1,350원대까지는 좀 내려줘야 돼요. 확. 미국이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려 줘야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아마 석유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 진짜 뭐 10월이나 그쯤 가서야 뭐 저는 빠르면 10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좀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이 헷갈리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지금 중요한 모먼트,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고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 가격대에서 좀 머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다가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아마 빅세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테슬라는 지금 미리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은 약간 하방 쪽에 그 공간이 조금 더 비어 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2월 달 말까지는 글쎄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너무 지금 이 수렴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2, 3주 결판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한번 뻗고 거기서 좀 또 고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번 테슬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는 여기서 지지 세력들이 와서 받아주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더 밀어 올리려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이 지금 증가가 됐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상황이 나와야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주지 않으면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시간의 힘에 의해서 이제 지쳐가는 사람들,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밀리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테슬라는 일단 하락이 과도했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 꽂는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죠. 이건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